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일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죠. 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예비 타당성 조사엔 없었던 수정 노선안, 이 종점을 강상면안으로 바꾸는 안이 어떤 경위로 등장하게 됐냐는 겁니다. 이 수정 노선안을 두고 여권에선 민주당 양평군수 시절 먼저 제시한 것이다. 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얘기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국토부에서는 이 수정 노선안이 용역을 준 민간 업체에서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관계도 주장되는 내용들도 참 복잡한데요. 이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민선 기자. 네, 정치부 서민선 기자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 수정안을 제시한 민간 업체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해당 업체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우선 시간 순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 2월 21일에 입찰 공고가 처음 올라왔고 3월 15일에 공개 입찰을 통해 27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었고 3월 18일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지난 정권 말기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예, 그런데 해당 업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에 실제 착수한 시기는 3월 29일부터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선정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막 교체되는 시기였던 거네요. 그 해당 업체가 처음으로 이 노선 변경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설명으로는 해당 업체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으로 변경된 노선안을 최초로 제시한 곳인데요. 그 시점이 작년 5월 19일입니다. 근데 해당 업체가 당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으로 변경된 수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상수원 특별 보호구역을 최소 통과하는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검토하는 필요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보고 시점을 두고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그 당시가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지 고작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희룡 장관이 업체가 해당 노선을 제시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당시 이뤄진 보고를 자세히 보면 용역 업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관련 부처에 보고하는 착수 보고입니다. 그것도 용역에 들어간 지 2달도 안 돼서 이뤄진 거고요. 이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수정 노선안을 갑자기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이 있었는데 2달 만에 그 절반 이상이 바뀐 새로운 노선을 내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입장은 공식적인 수정안 제안이 처음 보고된 경위를 설명한 거고요. 예. 오늘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서 설명을 했는데 강상면 종점안, 즉 수정안이 2021년 양평군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통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주처와 어느 정도 이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경위로 해당 노선이 검토 대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업체가 이 수정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조사 기간을 그때부터 1년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는 이 조사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작년 7월 18일에 양평군청에 원안이랑 수정안을 함께 보내면서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착수 보고를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필 이때가 이제 7월 1일 양평 군수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현 군수로 바뀐 그 시점과 맞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시 양평군은 원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그 의견을 받고 다시 올해 1월에 양평군에 한 번 더 의견을 묻는데요. 예. 문제는 이때 갑자기 수정안이 타당성 아니라면서 단일 노선으로 표기한 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강상면으로 바꾸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때 원안은 검토 의견을 묻는 상황에서 없어진 거죠. 또 2월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대안 1이라면서 원안은 없이 단독으로 표기한 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2월이면 이 민간업체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인 건데 이후에는 아예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죠. 올해
이제 그 검토 의견을 물은 다음에 올해 5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노선안이 최초로 그 민간에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이때 그 강상면 종점안, 즉 수정안이 대안 1로,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그 원안이 대안 2로 각각 표기가 됐습니다. 아, 순서가 바뀌어 버렸네요. 예, 그렇죠. 그 민간 업체가 몇 개월 동안 조사한 수정안이 그 KDI에서 2년 동안 조사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원안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이를 두고 국토부에서는 민간 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 그 강상면 종점안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경제적인지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 그렇죠. 그 일부 교통량 증가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언급은 했는데 실제 도로의 비용 편입 분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그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단순히 교통량만 가지고 이게 이뤄지는 게 아닌데 그 이외의 것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합적인 근거 자료를 공개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 세심하게 좀 보자는 거잖아요. 아, 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그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반응입니까? 예, 오늘 그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애초에 정쟁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봉착했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 네, 네. 여기까지 듣죠. 서민선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